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하고 이란이 합의를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유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80불대까지 떨어졌고 일주일 기준으로 한 11% 정도 빠졌습니다. 앞으로 더 빠지겠죠. 일단 유가가 빠지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일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큰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주간 1.07%, 0.6% 정도 올랐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많이 빠졌죠. 이번 주는 한 8.15% 정도 또 상승했습니다. 꽤 많이 올랐고요. 빅스 변동성 지수는 6.35% 정도 조정받아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합의에 따라서 시장이 이번 주도 꽤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주에는 그 스페이스X도 상장했죠. 그래서 상장에 따른 비트코인 유동성 흡수 부분도 어느 정도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그동안에 이제 좀 하락 조정에서 반등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차트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일단 주봉 기준으로 지난주 꽤 큰 음봉을 만들었는데 음봉에서 다행히 이제 꼬리 좀 달고 이 브론즈 밴드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통 이 정도 큰 하락에서는 뭐 그 하락이 과거 차트 보면 몇 번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동안 이어진 하락의 이 정도 하락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편인데 기술적 반등은 했고 한 이후에 미국하고 이란의 좀 대외 변수가 좋아지면서 흐름 자체는 좋은 흐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큰 조정을 받은 이유에서 그 반등의 높이는 크진 않은데 이번 주가 좀 주요한 구간으로 보여지고 주간 기준으로는 한 71K 정도가 이평선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이제 다시 반등을 해줘야지 추세가 좀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시장의 외부 변수에 따른 좀 좋은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 지금 60K, 60K를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60K는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K 지지가 중요하고 71K를 좀 상회하는 여부가 주간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산 맵은 분위기가 확실히 반전되었습니다. 청산 맵 주간 기준이고 65K 많이 숏 포지션들 많이 있었는데 요거 미국 이란하고 합의 결과에 따라서 좀 청산시키면서 어, 그숏 포지션들 숏 스퀴즈 발생하면서 65K는 좀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아랫대 지금 매물대가 60K, 그다음에 62K, 63K에 롱 포지션들 많이 쌓여 있고 숏 포지션들은 주간 기준으로 위에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까지 지금 다 기본적인 큰 매물대 청산됐고 추세 자체는 숏보다는 롱 포지션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극심한 공포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보통 극심한 공포 두 번 이후에 반등하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극심한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어려운 시장인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장에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좀 두려운 구간이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극심한 공포를 세 번 정도 만들어냈으면 웬만한 개미들은 다 털려나가는 그런 시장이고 시장에 그래도 좀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런 공포 시장에서도 좀 바이 더 딥 저가면서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시장의 전체 어떤 흐름보다는 좀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뭐 기관들 이런 자금들 아니면 좀 살아남기 힘든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니나 다르게 이렇게 또 극심한 공포 반등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장 상황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이켜보면 항상 이런 극심한 공포 구간은 항상 좀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회복하진 않았지만 공포 구간에서 이제 다시 뉴트럴 정도 와야 되는데 그 미국하고 이란의 그 합의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요 극심한 공포 다시 오진 않고 공포 구간에서 뉴트럴까지 좀 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률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엔비알 지수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저평가된 구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3 정도 굉장히 여전히 시장은 의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있고요. 이 큰 원인에는 빅테크 AI 중심 그리고 자금이 유동성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예전에 스페이스X가 상장해서 상장 전에 유동성을 흡수했지만 상장 이후에도 한 달 정도는 변동성이 계속 있으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의 어떤 단기 트레이더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보다는 스페이스X가 더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의 단기 유동성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좀 그 NBRB 지스코어가 이제 시장의 이제 저평가 기준이죠. 평가 기준. 굉장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현황 한번 보면요. 음, 주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ETF는 현재 4주 연속 굉장히 많이 빠졌고 5주 연속도 빠졌는데 요 큰 자금이 그 유동성이 그 스페이스X로 좀 흘렀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스페이스X 상장률이 좀 줄었죠. 상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동성은 좀 빠져나가는 감소했고요. 지난주 계속 감소했지만 6월 10일 지난주 금요일은 85 밀리언으로 유입으로 전환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 유동성 빠진 것도 이제 조금씩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흐름으로 전환될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큰 유동성은 이미 좀 빠졌다. 그래서 이 정도 더 빠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그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런 지표를 또 보여주고 있죠. 도미넌스가 크게 빠졌었는데 비트 자금이 빠져서 긴 꼬리 만들었고요. 긴 꼬리 만들고 다시 회복하면서 현재는 다시 반등하면서 이평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59.37% 정도. 여기 긴 횡보장에서 좀 변동성은 만들었어요. 변동성 만들면서 올라갔는데 큰 조정하고 다시 들어온 시장이니까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항상 이런 단기적인 흐름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그 시간을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아직 미국 시장에 대형 IPO 상장이 한 2개 정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흡수는 또 비트코인에서 또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요번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의 단기 유동성 흐름이 다음번에 또 대형 IPO에도 비슷하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학습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탈 투 지표는 이게 비트코인 차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인데 이번에 이제 좀 장 빠지면서 많이 빠졌고 다행히 그 볼린저 밴드 상에 하단은 여기 이탈했지만 다시 들어왔고 이탈해서 들어와서 폭이 좁아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 있습니다. 하단에서 좀 상승했고 이평선까지 이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아래 구간에 있고 이번 주부터 좀 유동성의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 충분히 다시 이평선까지 회복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보죠. 시즌은 49입니다. 알트코인 시즌은 비트 이더 뭐 알트 전체 시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49로 좀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보통 저만큼 조정받으면 알트코인은 더 조정받아서 비트코인 시즌이 되거든요. 요 밑에. 그렇지 않은 흐름을 최근에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시장은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보면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죠. 그래서 유동성이 빠진 거는 비트 자금이 많이 빠졌고, 이더리움은 그냥 비트 빠진 거에 비해서 그냥 비슷한 수준, 그냥 원래 이제 비트 빠지면 이더 다 같이 빠지니까 이렇게 빠졌고, 대형 IPO 상장에 따른 유동성 흡수는 비트에 좀 제한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 자금들이 비트 쪽에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더까지는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가지는 포지션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자금의 유동성이 이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비트가 스페이스에서 좀 움직였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지표에 어, 해석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좀 변화 보면, 비트코인은 주간 기준으로 65,494에서 3.78% 정도 올랐고, XRP는 1.43%, 이더는 2.39%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반등은 했고요. 솔라나는 6.17% 조금 더 반등이 좋고, 하이프도 7.22%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많이 오른 것들은 타오, 비텐서 27% 정도 일주일간 올랐고요. AI 관련주죠. 그리고 AI 관련 플랫폼 레이어원, 니어도 같은 테마로 한 8.31% 정도 올랐고, 아톰이 좀 오래된 레이어원인데 오랜만에 한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WBT, 화이트 비트코인, 요거는 인제 유럽 중심의 인제 중앙화 거래소죠. 중앙화 거래소의 토큰 WBT도 한 18%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 좀 많이 빠진 것들은 휴머니티, 요거 그 해킹 이슈로 많이 조정받았다가 또 반등은 했는데, 그래도 주간 기준은 34% 정도 빠졌고, 창펑자오 민코인은 마이너스 18%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올라서 뭐 큰 조정은 아닙니다. BAT가 최근에 이제 게임파이 중에 상승 주도주인데, 시총은 크진 않습니다. 52% 정도 일주일간 올랐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AI 에이전트 관련 6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AI하고 게임파이 요쪽에 시총은 작은데 좀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일간의 100개 코인 퍼포먼스 보면, BAT가 지금 1위고, 청펑자의 민코인, 회고록도 2위, 스카이 AI, 요 세 가지가 시총은 뭐 크진 않지만 이제 AI 관련, 민코인 관련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이더리움의 G웨이, 좀 오래된 건데 요것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313% 정도. 그리고 DXE, VVV, 에이전트 AI 관련, 휴머니티가 해킹 이슈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했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해킹 이슈가 완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올랐고요. 나머지 이제 좀 메이저들은, 뭐 준 메이저들은 솔라나의 지토가 8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솔라나 계열의 좀 그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BNB 계열의 M도 79% 정도. 루나 클래식이 많이 오를 때는 알트의 작은 유동성이 좀 들어올 때인데, 뭐 최근에 좀 조정으로 유동성이 좀 들어오려다 말았지만, 여전히 루나 클래식의 자금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알트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중심의 지캐시가 한 65% 정도 올랐고요. 인젝티브도 디파이의 핵심이죠. 한 56%. 퍼프덱스 하이프 1위권 53%로 계속 좋은 성적 유지하고 있고, 니어는 AI 에이전트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7% 정도 올랐고요. 통코인이 최근에 좀 반등을 했죠. 한 30% 정도. 요 리브랜딩 소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드코인, 온드 파이낸스, RWA 자산 한 29%, 26%에서 좀 주도주 가지고 있고, 디파이 중에 이제 몰포도 어느 정도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좀 보면 마이너스 12%고, 메이저 코인들은 아직은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도지코인 마이너스 14% 정도, 이더리움하고 XRP 마이너스 24%, 솔라나 마이너스 26%, 이더리움 마이너스 27% 정도니까, 주요 시총 10위권 메이저들은 한 22, 30% 정도 한 달 기준 마이너스다. 제일 그 90개, 100개 중에서 퍼포먼스 하위권에 있는 건 트럼프 비트코인 캐시 정도, 올드리프트 파이낸스 요거 정도 해서 56%, 46%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알트코인은 여전히 유동성이 좀 중소형 위주로 많이 몰려 있고, 일부 퍼프덱스 에이전트 AI, 그리고 최근에 좀 테마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상위 퍼포먼스에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 유동성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디파이 시장 보면요. 주간 기준으로 해서 메이저 코인들의 한 6% 4% 정도 플러스고요. 에데나는 한 12% 정도 감소했고 스파크가 한 35% 정도 디벨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9위 10위권에 있는 시큐리타이즈 온도 파이낸스 RWA 대장주들이죠. 1.72% 0.75% 정도에서 9위권 10위권에서 RWA 자산도 토탈 합치면 한 8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래서 RWA 중심으로 디파이는 계속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상위권에는 이더리움의 전통적인 디파이 중심으로 계속 상위권에 10위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은 뭐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보시면 뭐 견고한 상황이고 전체 과거 많이 160한 5빌리언 4빌리언에 비해서는 현재 79빌리언이니까 한 뭐 2배 정도 5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이 보통 회복하면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니까 그 수치 기준으로 디파이 수치를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란하고 그 미국하고의 협의가 이제 된 거에 따라서 유가가 빠지고 있고 유가 빠지는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시장의 큰 이슈였던 스페이스X 상장이 끝났기 때문에 큰 유동성의 흐름은 일단 좀 조용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단기 유동성은 스페이스X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음 대형 IPO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뭐 7, 8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작의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